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쌍용 2차는 왜 갑자기 통합쇼를 시작했는가? 2010년도나 여기 써 있듯이 2010년도경에 한번 통합의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제가 취임할 때도 통합의 기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통합을 구도 합의했다가 자기네 내부 문제로 자기네들이 번복하면서까지 통합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2022년도가 돼가지고 우리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따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네들보다 몇 년 늦었던 상황을 자기네들보다도 몇 년 빨리 갈 수 있게 된 역전이 되는 순간에 왜 갑자기 통합쇼를 개시하게 됐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왜 조합에 갔던 방향하고 여러분들이 쌍용 2차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를 믿어서는 안 되고 왜 조합의 이기가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히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합이 가고자 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전제 앞에 이번에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 그 부동산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매물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일을 들어주셨는데 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최근에 우리 조합이 제대로 잘 가다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두 분 정도가 저희 아파트를 내놓고 아쉽게도 인근에 있는 미도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까지 계십니다. 왜? 우리 아파트가 잘 갔으면은 정상대로 갔으면은 통합이 되든지 하는 걸 빨리 결론 내고 통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통합을 하려면 빨리 하고 통합이 정녕 안 되는 거라면은 상가까지만 통합하던 단독으로 가던 결론을 빨리 내고 통합 재건축을 완료하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쌍용 1, 2차에 비해서는 우선이 더 빨리 가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조합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쌍용 2차의 그런 농간에 의해서 우리 조합이 완전히 그 구렁텅이로 빨아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파트로 재테크 차원에서도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신 그런 그 동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더 이상 할 말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생각이 틀리다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 매도하는 그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는 내용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번에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쌍투 지금 현재 집행부는 이 3기 집행부입니다. 1기 집행부는 현대를 선정했던 집행부고 2기와 3기 집행부는 똑같이 비대위에 했던 사람들인데 이 비대위 내에 다시 싸움이 붙어서 2기 조합장이 사임하고 3기 조합장이 다시 들어서서 현재 조합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비대위는 대우를 지원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대를 선정을 취소하고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게 목표고 분담금 폭탄을 면피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통합의 책임을 우성일체한테 지우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분담금 폭탄을 맞은 거는 통합을 하면은 된다는 논리로 펴고 그 통합이 안 됐다는 책임은 우성한테 씌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 주도권을 유지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제까지 쌍용 2차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데 그 통합의 두 번의 기회라는 도대체 언제냐? 여기에 있듯이 제가 동대표 회의에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쌍용 2차가 쌍용 2차는 저희보다가 한 4, 5개월 정도 빠릅니다. 준공 날짜가 4개월, 4, 5개월 저희다 조기예요. 4, 5개월 빠릅니다. 그래서 이때 쌍용 2차가 제가 동대표로 있을 때 같이 가자. 이때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합에 6개동의 동대표가 있었는데 3개동은 통합해서 같이 가자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고 3개동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찬성, 빨리 쌍용 2차하고 같이 가자 이 반대자였는데 이 반대했던 동에 어디냐 하면 5동, 6동, 7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반대했냐? 저는 그때 이 당시에 찬성하는 조합 동대표였는데 감사했으면서 왜 찬성했냐면 저는 제가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표면 그냥 동대표지 제가 재건축 조합에 뭐 이걸 추진해 가지고 재건축 조합을 해서 임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찬성해서 재건축 조합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걸로서 동대표로서 임무 끝이었는데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주도로 이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미 그때부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전임조합장, 저보다가 전에 있던 조합장이 이 세력들이 전임조합장 있던 세력들이 재건축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반대자들의 중심 세력이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금 우리 현재 비대위에 협조하고 있는 집행부의 핵심 세력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쌍용 2차하고 초기에 아예 조합 설립부터 되기 전에 했을 때 반대했던 어떤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 있을 때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 우리 우성 1차 조합의 현재 집행부에 이 당시에 동대표도 있고 이 당시에 주도 세력도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가 왜 비대위에 하고 더 협조적이 될 수밖에 없었냐는 문제는 이 당시에 전임조합장, 이 전모 씨의 조합장의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를 구성해서 우리 아파트를 우리 우성 1차 조합을 이번에 전복하는데 기여했던 겁니다. 저로 인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저로 인해서 통합 안 하겠다는 사람을 제가 물리쳤는데 그 당시에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세력들이 다시 저를 반통합 세력으로 모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을 하자고 했던 세력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을 쌍용 2차하고 통합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다시 저를 통합 반대자로 몰아가지고 이 비대위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08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통합의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통합의 기회는 언제였냐? 제가 취임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제가 1월달에 취임해가지고 5월달까지 TF팀을 벌써 3월에 TF팀을 발족했습니다. TF팀 4명을 발족을 이미 시켰습니다. 근데 이 5월달 이후하고 이걸 왜 제가 안 썼냐 하면은 2020년도 5월달에는 법제처하고 국토부에서 저희가 1월달에 일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일몰을 해서. 근데 이 5월달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한 번 일몰 해가지고 연장한 사람들은 2번을 연장을 못한다는 돼버린 겁니다. 저는 취임해가지고는 통합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 승인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5월달 이후에 이 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연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통합이 되더라도 이 2년 안에 이 사업 연장한 다음에 2년 내에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통합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통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 됐던 겁니다. 2005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통합 다 해가지고 사업 승인 받는다는 거, 건축심의 다 다시 받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도 5월부터는 실제적으로 통합을 불가능했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 5월부터 2022년 9월 6일 사업 승인가 받을 동안에는 이거는 통합을 불가능했던, 통합을 할 수가 없어, 통합 불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 대부분은 통합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간 안에도 나중에라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 TF팀을 만들어서 4명을 활동하게 하고 또 작년 2차 총회까지 쫓아가고 내부적으로 동대표를 수십 차례 만나고 한영기 조합장까지도 만나고 모든 활동들을 물밑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가 이 기간 안에는 통합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사람들이 김재호 조합장이 통합 안에 할 때 왜 가시적 결과가 없었냐? 통합을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봐주고 이때 그러면 2020년도 두 번째 이 통합의 기회에 있을 때 이때 현재의 지금 조합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통합을 어렵다, 통합 불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합장 당신 통합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독으로 간다 그래. 다 이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합장이 의지로 아니다, 끝까지 통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래서 조합장은 단 한순간도 통합이라는 것을 놓쳐보지 않고 그래서 3년간에 저는 통합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모씨 보다가도 한모씨도 만나보고 유사 이래로 조합 간의 통합은 없지만 그 사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3년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10시간, 20시간을 강의해도 못할 만큼의 나름대로의 안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우리 조합에 선정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하고 어떤 게 된다는 내용들은 충분히 공부해서 저는 어느 한순간도 통합이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당시에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제가 취임해서도 통합이 어려워가지고 통합 TF팀에 들어왔다가도 뭐 안 하겠다 그랬던 사람이 통합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통합에 책임질까봐 이랬던 통합 TF팀에 들어오기도 꺼려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를 통합 반대파로 몰아가지고 통합을 저를 반대파로 몰은 비대위의 핵심 세력이 돼 있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통합을 반대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조합장을 오히려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통합 반대파로 몰은 비대위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제가 통합을 위해서 반대했다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던 방송국이라도 나와서 저하고 제가 통합을 반대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서 대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하고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해가지고 3, 4명의 조합원이 왔었습니다. 조합원이 저를 통합 반대자로 왔었는데 이 3, 4명의 조합원들 어느 누구도 한 3시간 정도의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주로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를 반통합으로 몰았는데 내면은 3, 4시간 얘기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집이 3, 4채 있어서 이거 도저히 우리 우성 아파트 안 파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자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재건축이 10년 뒤에도 좋고 20년 뒤에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딴 데 살고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되어 좋으니 통합이 되든 안 되든 10년 20년 걸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를 김재호 조합장을 해임시키는데 동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자신이 다주택자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를 반대하는 건 이해한다. 당신 돈 때문에 내를 반대하는 건 이해한다. 하나, 그래도 주택을 가질 만큼 가진 분이 여기에서 오래 사시는 1주택 가진 분들이 빨리 해서 연배돼 있는 분들도 빨리 해서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의 사정도 조금 헤아릴 줄 아는 게 그게 인격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남 아파트 대치동 사람들의 품격이 아니겠소. 어떻게 10년 20년 뒤에 통합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파트에 재건축을 늦게 해도 되고 재건축 그냥 깽판 치자는 쪽으로 할 수가 있어. 당신은 개인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는 않겠다. 당신 같은 사람은 대치동 사람들로 강남 사람들이란 품격을 얘기하지 마라. 당신은 강남 사람의 대치동 사람들의 품격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라는 얘기는 해주고 내가 거의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쫓아보내면서 당신은 김재호 조합장을 반대한다고 하는 건 하시오. 반대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내가 통합 반대론자는 얘기는 하지 마시오. 김재호 조합장이 통합 반대론자다. 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이익 때문에 내를 반대하는 건 줬어. 그거는 당신을 돈을 생각하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소, 솔직히. 하지만 당신이 돈을 생각하는 거 그건 내가 어떡하겠어. 돈 욕심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나 당신은 나를 통합 반대론자로 몰아서는 안 될 거 아니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반대해서 저 해임 동의할 때 발의자는 됐었지만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만난 사람 중에 저하고 몇 시간 대화를 통해서 저를 통합 반대자라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으면 냈지 저를 통합 반대자로서 몰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비대위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선동에 이걸 선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이익 때문에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몰아가는 분들 자기의 이익은 숨기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저를 통합 반대자로 김재호 조합장을 내려앉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은 감추고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몰아가지고 하는데 같이 일조했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도 저하고 토론해서 저를 정말로 통합 반대자로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한번 대담을 해 주신다면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합 반대론자로 논리적으로 해서 맞게 저를 통합 반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테니까 꼭 저한테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